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코칭 박쌤 박진혁입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경매 용어들을 어디에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태인 사이트에 먼저 들어오면 부동산 태인 사이트,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먼저 여기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만이 로그인을 해야만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검색에서 일정별 검색을 들어가라고 했어요. 일정별 검색. 자, 일정별 검색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카렌더 형태로 해서 수도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 전국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요일마다 진행되는 경매계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수도권을 이제 클릭을 해볼게요. 자, 수도권을 클릭을 하면, 어, 위에 이렇게 검은 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색 글씨가 나와요. 자, 이건 왜 그러냐? 법원에서, 법원에서 공고가 돼야만이, 공고를 하면 이제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공고는 교재 9페이지에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2주 전에,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2주가 된 것만 이렇게 검정색 글씨로 표시가 된다. 4월 17일 날 동부지방법원에 법원 견학을 갈 겁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이 내용을 한번 여기 있는 물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강북에 어, 성동구, 그리고 광진구가 동부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해요. 자, 동부지방법원 경매계가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씩 경매계가 이렇게 동부 2개, 동부 3개, 동부 5개, 동부 1개 이렇게 한 개 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5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동부지방법원은 5주에 한 번씩. 그 개가 다시 다음번에 진행되는 것은 5주에 5주마다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동부지방법원은 항상 월요일만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월요일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일 날 동부지방법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월요일은 동부지방법원이에요. 동부지방법원은 항상 월요일만 열려요. 그래서 월요일 열리는 것들이 인천도 있고 성남도 있고 그리고 평택도 있습니다. 자, 다른 지방법원 걸 이제 가서 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만약 의정부다 그러면 의정부 여러 개 있어요. 며칠 화요일도 진행되고 그리고 수요일도 진행되고 어떤 때는 목요일도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되는 요일에 경매계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동부 5개를 클릭을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동부 5개를 들어가면 이렇게 목록이 나옵니다. 자, 목록이 지금 2주 아직 안 된 물건이라서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일은 4월 3일 날 내일은 17일 것들이 이제 다 이런 형태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지금 이걸 물건을 보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신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건. 신건이라는 것은 처음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신건이라고 이해를 해요. 신건. 자, 한번 유찰된 것은
1회 유찰, 2회 유찰. 유찰된 것은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유찰된 것들은 여기 진행해서 괄호 1회 이렇게 써 있으면 한 번 유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0% 진행되는 가격이 바로 요 가격이 된다. 80%.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신건과 진행. 여기 지금 진행 5회라고 지금 써 있죠. 진행 5회라고 써 있는 것은 유찰이 그만큼 5번 유찰이 돼서 6차 진행이 되는 거예요. 6차의 진행으로 따지면 6차고, 유찰은 5번이 된 거다. 여기는 7회니까 유찰 5번 유찰된 거죠.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사건 번호 2021 51116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부지방법원, 동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동부지방법원 2021 51116. 자, 2021은 바로 접수 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접수 연도. 앞에 있는 2021년도에 접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접수를 한 거죠. 접수 연도가 2021. 그리고 51116, 51116, 요 번호는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 접수 번호를 51116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보면 다시라고 써 있어요. 이 다시는 뭘 의미하냐면 타경을 이야기를 해요. 경매물건은 법원에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에 대한 사건은 항상 타경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타경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원래 읽을 때는 원래 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1116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물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건 번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타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2021 다시 51116 51,116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51,116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51116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괄호 부분은 물건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건 번호. 물건 번호는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 안 내면은 여기에 이제 견매가 들어가는 거죠. 견매가 들어갈 때는 요 물건에는 물건 번호 1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2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3번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4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물건 번호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 밑에 물건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아까 1번이었죠. 1번인데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건 번호는 의미가 없다. 물건 번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물건 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 사건 번호 중에서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음, 여기 동부지방법원에는 물건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지금 안 여기 지금 하나 보이네요. 자, 여기에 사건 번호 현재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어, 여기 도로를 한번 봐볼게요. 요 물건을 봐보면
자, 여기에 위에 괄호로 해서 괄호 1번으로만 지금 돼 있죠. 1번인데 여기 밑에 보면 물건번호 칸에 물건번호 칸에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다 합쳐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세 개가 다 한 사람 소유기 때문에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그 소유자에 대한 재산이 압류가 된 거예요. 경매가 들어간 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건번호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표시가, 3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번이 위에 1번 정확하게 입찰표 쓸 때 이제 물건번호 1번이라고 써야 됩니다. 기재를 해야 돼요. 기재 안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물건에서 지금 이 물건을 지금 본다고 했죠. 경매 용어들이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자, 이제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일이 돼요. 경매 신청일 3월 9일 날 2021년 3월 9일 날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다. 자, 교재 5페이지의 제일 밑에 괄호 6번을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말을 거기 기재가 돼 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일은 경매 개시 결정일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길으니까 이걸 줄여서 개시결정일 이렇게 써는 거예요. 자, 앞에 경매 개시결정일. 경매가 경매가 접수가 되면 경매는 항상 판사가 지금부터 경매 시작하세요라고 결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경매 개시결정일. 자, 감정기일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 날이에요. 언제 했느냐면 2021년 3월 24일 날 감정평가를 했다. 얼마를? 여기 감정가에 요 금액을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자, 배당 종기일이라고 써 있어요. 배당 종기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자, 교재 6페이지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이라고 거기 돼 있는 괄호 1번에 보면 제가 괄호를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 그 옆에다가 이렇게 따옴표 해놓고 옆에다가 까지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누가요?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배당 종기일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다. 자, 입찰일은 매각기일이에요. 매각기일. 자, 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그 말이 나와요. 자, 입찰일은 매각기일을 우리가 줄여서 입찰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찰일과 매각기일은 같은 말이다.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 요 입찰일이 낙찰일로 바뀌어요. 낙찰일로. 그 다음에 차기 예정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여기 써 있지만은 낙찰이 되면 여기에 낙찰일로 바뀐다겠죠? 낙찰일로 바뀌면 차기 예정일은 뭘로 바뀌냐면 매각 결정일로 바뀌어요. 9페이지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그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매각결정기일 날 허가를 해주고 불허가를 해주고 그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각결정기일 채권자,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말 그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럼 경매 신청은 채권자를 이야기해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 자, 강제 경매는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한 것이 강제 경매다. 소유자, 채무자, 대부분이 소유자, 채무자가 동일합니다. 강제 경매는. 자, 경매 대상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건물과 토지를 다 합해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토지 면적이라는 것이 나오고 건물 면적이 나와요. 제시의 면적은 이것은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된 제시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시의 면적이 있는 경우들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자, 이쪽 편에 보면은 이제 자, 대표 용도가 다세대냐, 아파트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다가구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용도가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아까 감정평가사가 감정기일날, 요날 감정평가를 요만큼 한 거다. 자, 감정평가를 하면 대체적으로 그걸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정해요. 최저 매각 가격. 자, 7페이지에 밑에 부분을 봐보세요. 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7페이지 밑에 부분에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을 줄여서 최저 경매가,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최저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최저 경매가라는 것은 원래 용어가 최저 매각 가격이다. 최저 매각 가격은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가격 만약에 밑으로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 가격을 적을 때는 그거와 동일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많든지 이상이니까 이상으로 가격을 입찰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입찰 보증금 11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입찰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입찰 보증금은 어떤 걸 줄여서 쓴 말이냐면 매수 신청 보증금, 요걸 줄여서 입찰 보증금이라고 옛날 용어로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다. 매수, 내가 사는 매수 사기 위해서 신청하는 보증금이다.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입찰 보증금이에요. 자,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여기 채권자가 얼마 받을 거 있습니다라고 청구한 금액이에요. 청구 금액만큼만 돈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청구 금액은 판결문을 받은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 금액으로, 그리고 근저당이 임의견매다. 그러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그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나 아니면 원금이나 얼마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청구하는 거예요. 돈 나중에 배당할 때는 꼭 청구 금액만큼만 배당하는 게 아니고 계산을 다 해서 거기에 맞는 만큼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등기 채권액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 다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등기 채권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권리분석할 때는 이 두 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경매 용어들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경매 용어들을 여기서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사이트에 다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이제 사이트 볼 때, 배당 종기를 써 있으면 이건 배당 요구 종기이고, 읽을 때는 배당 요구 종기라고 읽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일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최저 매각 가격이구나. 매수 신청 보증금이나 매수 신청 보증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원래 용어를 사용을 해야 머릿속에 빨리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매 용어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